매일 아침 나를 깨우는 모닝벨 소리,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엄마표 콩자반, 이제 눈 감고도 찾아갈 동네 카페. 이렇게 익숙한 것들로 채워진 어제와 닮은 오늘. 단지 익숙한 것일까? 아님 좋아하는 것일까? 요즘 뭐해? 라는 별 의미 없는 질문에 의미 있는 답변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것보단 익숙한 것들로 채워진 나의 요즘. 그래서 지루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역시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지라도 새로운 것, 익숙하지 않은 것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최수빈의 라디오 아파트, 조금 서툴러도 괜찮죠? 빨리 보고 싶어서 달려간다 라라라라라 두근두근 떨리는 내 맘은 알까 라라라라라 저 멀리 들리는 즐겁게 떠드는 너와 친구들 단 한마디 못하고 또 하루가 간다 웃는 네 모습만 가지채 집으로 간다 매일매일 계속 네 생각뿐 라라라라 고백할까 떨리는 내 맘을 알까 라라라라라 저 멀리 들리는 즐겁게 떠드는 너와 친구들 또 한마디 못하고 널 위해 준비한 수줍은 선물 하늘에 둥실둥실 그녀는 몰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떨리는 기분은 좋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저 멀리 들리는 즐겁게 떠드는 너와 친구들 난 한마디 못하고 또 하루가 간다 웃는 네 모습만 가진 채 집으로 간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아파트 6번째 방송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오늘 하루는 저를 숲디라고 불러주세요. 라디오에서는 DJ한테 애칭을 쓰더라고요. 그게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숲디 괜찮나요? 숲디가 방금 들려드린 곡 바로 고경표의 랄랄라입니다.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군대라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우리 고경표 오빠, 오빠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골라봤습니다. 노래 자체로도 참 좋지 않나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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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그럼 음악과 사연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아파트 지금 잘 보이시죠? 그 어느 보라보다 화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퀄 방송.
그리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라디오 아파트는 고정 DJ가 없습니다. 숲디는 오늘 한 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뿐이라는 거 집중하셔야겠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약장수 같나? 하여튼 오늘 방송을 위해 사연도 받았습니다. 이따 소개되는 분들에겐 헤이 클로바 최수빈 검색해줘. 최수빈은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그녀의 주요 출연 작품으로는 드라마 파랑새의 집, 발칙하게 보고, 구름이 그린 달빛과 연극 블랙버드과 등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네요. 네, 더 작고 가벼워진 클로바 프렌즈 미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선물이 탐나시면 다음 방송에 도전해 보세요. 아래 나가고 있을 메일 주소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 처음 도전해보는 라디오 아파트, 노래 소개도 잘했고, 당첨 선물도 고지했고,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죠? 앞서 말했듯이 전 익숙한 거, 편한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도 막상 시작하기 전엔 떨려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년 바뀌면서 반이 달라지고 1년간 정든 친구들도 흩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저는 학창 시절에 새학년, 새학기를 그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겠죠. 이제 곧 새로운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텐데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작업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라디오 아파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우리 노래 하나 들을까요? 이 노래는 드라마 역적 OST인데요. 절절하고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도 촬영할 때 슬픈 감정을 잡을 때, 마다가 막 우네요. 그럴 때 이 노래를 듣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듣고 같은 감정을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안예은의 상사와 들려드릴게요.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첫 코너 층간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층간 사연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코너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온 사연 빨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숲디의 팬이자 대한민국의 고3으로 살아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로 바빠서 숲디의 드라마를 챙겨볼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말 밥 먹으면서 숲디 나온 드라마 보고요. 공부하다가 힘이 들면 숲디가 나오는 영상도 찾아봅니다. 그래서 방송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라디오 DJ를 한다는 소식에 바로 독서실 컴퓨터방으로 달려와 사연 쓰는 중이랍니다. 제가 고3이라 엄청 재미있거나 다이나믹한 일은 없는데요. 수험생이다 보니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숲디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사연을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숲디가 응원 한마디만 해주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청곡은 최수빈의 너에게 가는 길인데 한 소절 불러주시면 더 좋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노래를 부르기에는 제가 너무 쑥스럽기 때문에 노래 대신에 응원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고3이시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사연 남겨주시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3. 공부할 것도 진짜 많고 주변에 기대도 있고 힘들 때죠. 특히 요즘에는 덥고 비도 와서 습한데 이럴 땐 진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 축축 처지고 그럴 때는 진짜 끼니 잘 챙겨 먹고 후식도 먹고 몸 챙기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촬영을 하다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기운이 좀 빠질 때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그럴 행복을 기대하면서 그냥 이제 고3 수험 생활이 끝난 다음에 대학 생활 할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힘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1살 직장인입니다. 지금 회사에 다닌 지 어느덧 4년 차네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서 숲디에게라도 하소연을 하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회사에는 저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이동에 그 직원이 저보다 먼저 대리로 진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팀장님께 들은 저는 당황해서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아니, 제가 입사도 훨씬 빠르고 업무도 제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 왜 그분이 벌써 대리를? 그러다 팀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라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이유인가요? 제가 일도 훨씬 많이 하고 더 잘합니다. 그 직원은 아직 모르는 업무가 있어 제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분이 대리가 된다면 주임인 제가 대리에게 일을 가르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겠네요. 아니,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 흑흑. 진짜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는 상사의 말이 더 섭섭하게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만 분노하고 내일부터는 보란 듯이 더 열심히 해서 모두에게 제 능력을 보여줘야겠어요. 흥! 하면서 신청곡도 보내오셨네요. 방탄소년단의 앙팡맨. 맞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연 보내신 분의 절규가 느껴집니다. 아, 진짜 억울하고 황당하고 약간 배신감도 들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업무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면 진짜 억울해도 수긍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화가 많이 나죠. 회사 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실 것 같은데 이런 황당하고 불합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번 사연 보내주신 분의 경우는 이유가 좀 많이 황당하네요. 나이, 회사에서 나이를 따지나요? 아니면 입사 연도를 따지나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어,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뭐 인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진짜 사연 보내주신 분 말씀대로 보란 듯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자력으로 다음 인사엔 진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네요. 회사 다니기 싫겠다고. 언젠가는 잘 될 겁니다. 네.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네요. 어,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8살 흔남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전 취뽀를 하고 첫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가 가는 길에 숲디에게 사연을 쓰는데요. 사실 저도 남들처럼 해외도 가고 싶었지만 아직 신입이라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사실 길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혼자 괜히 눈치 보며 딱 3일만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릉을 가는 기차 안인데요. 난생 처음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 지금이라도 친구를 불러야 할까 고민입니다. 숲디는 혼자 여행을 많이 해보셨나요? 혼자선 어떻게 놀아야 하죠? 강릉에서 숲디처럼 이쁜 여자 만나서 둘이서 돌아오고 싶네요. 신청곡은 시스타의 나 혼자 부탁드립니다. 취뽀가 취직에 성공했다? 뭐 그런 건가요? 취직하고 처음 받는 휴가 설레기도 하고 뭘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기차표도 사고 강릉을 가고 계신다니 멋집니다. 아니, 벌써 도착하셨을까요? 어쩌면 소원대로 혼자 여행하시다가 어느 여성분과 연이라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휴가 부럽습니다. 첫 휴가라니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그러다 오시길. 강릉은 바다가 있으니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막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셨으면 회 드셔야죠. 회는 혼자 먹기 힘든가? 혼자 여행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혼밥은 자주 하셨나요? 살짝 걱정되네요. 저는 혼자 하는 거를 제가 제주도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 5일을 여행을 갔는데 5일 중에 이틀을 제가 혼자 있고 3일은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약간 혼자 여행하는 거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참 생각보다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래도 재밌게 잘 놀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민철님, 나도 가고 싶다. 검은별님, 꿈 이루기 힘들겠다. 숲디처럼 이쁜 여자라니. 아니요, 만날 수 있어요. 치우천님, 비 오면 망인데, 점점점. 속상하죠? 저도 제주도 갔을 때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엄청나게 와서, 많이 아쉽죠. 우도도 못 가고 돌아왔네요. 네. 저 혼자 여행할 때 혼밥도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사연과 함께 온 신청곡이 세 곡인데요. 최수빈 너에게 가는 길, 방탄소년단 앙팡맨, 시스타 나 혼자 중에 시간 관계상 한 곡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여름이니까 시스타의 나 혼자 듣겠습니다. I don't wanna cry. Please dry my eyes. I'm feeling down without you. I'm falling down. 추억이 이리 많을까? 넌 대체 뭐 할까? 아직 난 이래 혹시 돌아올까 봐. 나 절대 이런 애 아닌데 이런 적 없었는데 사랑 너무도 독해 아직도 못 깼나 봐. 너무도 달콤한 네 말이 속아 이제와 혼자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토록 쉽게 우린 끝인가요?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너무 변하고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오늘도 나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TV를 보고 나 혼자 취해보고 이렇게 매일 울고 불고 사랑처럼 달콤했어. 별이란 그림자 안에서 오늘도 잠 못 자. Don't tell me it's over. 날 안아줘. 도대체 내게 난 Oh my boy. 오늘도 난 눈물로 지새. 너무도 달콤한 네 말이 속아 이제와 혼자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토록 쉽게 우린 끝인가요?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너무 변하고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오늘도 나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TV를 보고 나 혼자 취해보고 이렇게 매일 울고 불고 사랑처럼 달콤했어. 별이란 그림자 안에서 오늘도 잠 못 자. 참 뻔한 너의 그런 빛보다 거짓말에 또 속았어. 아주 값싼 네 미소에 홀린 날 갖고 너 재밌게 놀았어. 잊어봤어 뭘 어쩌겠어. 그리움에 갇혀 나 혼자서 네가 버린 내 맘 공허해 꼭 버려져 텅 빈 거리 같아. I don't wanna cry. Please dry my eyes. I'm feeling down without you. I'm falling down. 알립니다. 오늘 입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반상회를 개최하오니 입주민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상회 주체는 또 처음 해보는데요. 오늘의 안건은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요즘 조금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거든요. 소리 들리시죠? 어, 일단 우선 저희 집 가족 구성원을 소개를 하자면 저랑 언니, 엄마, 아빠, 그리고 고양이 하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이 처음 데려왔을 때 사진밖에 없어서 보이시나요? 네. 이 아이가 하쿠인데 지금 많이 컸어요. 지금 거의 성묘가 돼서 우리 집 왕자님이 됐는데 제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타라는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마타가 여기 있네요. 댓글 보면 쿵푸 팬더님이 하쿠랑 마타 나와주세요. 상우님 하쿠 보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어쩌죠 마타만 나왔는데 일단 제 고민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고민이 뭐냐면 마타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제가 대구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어요. 안락사 직전에. 원래 이 친구를 데려오려고 간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입양자분을 구해서 다른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이 친구가 그날 파양이 됐다고 하는데 진도 믹스는 잘 입양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와서 제가 임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가족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일단 임시보호까지는 그래도 허락을 해주셨는데 키우는 게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를 계속 데리고 임시보호를 하면서 예방접종 다니고 중성화 수술 시키는 것까지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정이 너무 들어서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친구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키우고 싶어가지고. 임남규님 누나 하쿠는 몇 살인가요? 하쿠는 한 지금 7개월, 8개월 됐을 거예요. 치우천님 둘이 싸우나요? 이제 제가 뭐가 고민이냐면 둘이 너무 귀여워요. 둘이 막 서로 뭐 화내거나 이러지 않고 장난도 잘 치고 그래서 더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짖지도 않고 정말 얌전하게 있어요. 희수비님 진짜 얌전하게 있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엄마를 비롯해 우리 가족분들의 마음이 열릴까? 어, 홍기현님, 제 반려견은 올해 16살입니다. 16살이구나. 걱정도 많으시겠어요. 나이가 많으면. 독립해서 키워요라고 치우천님이 하셨는데, 이게 독립해서 키우기에는 저는 아직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 마음이 없거든요. 눈눈안나 기분님, 마타 너무 순하네요. 나 로봇 아니야님. 어렸을 때 진돗개 키웠는데 엄청 영리합니다. 맞아요. 마타 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영리해요. 저희 집 와서도 볼 일도 패드에다가 딱 보고 패드를 잠깐 청소하느라 치워놨더니 화장실에다가 볼 일을 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너무너무 감사한 게 짖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한 번을 안 짖고 그렇죠. 장호준님, 마타랑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마타랑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얘도 데려왔을 때 제가 키울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보낼 곳을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들기 전이어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가진 않았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말호스님, 지금 하쿠가 없어서 우는 건가? 유유. 그러게요. 하쿠가 없어서 우는 걸까요? 필로우 7님, 숲디가 제일 안 얌전한 거 아닌가요? 크크크, 맞아요. 제가 제일 안 얌전한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
어, 회사로 입양 보낼 곳은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가 데려오라고는 하셨는데, 이제 제가 정이 들고, 하쿠랑도 잘 지내고 이러니까, 보낼 순 있죠. 보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제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왜냐면 집에서 너무 얌전히 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놓은 게 이 친구가 지금 예방접종을 맞추고, 중성화를 할 때까지는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시간 동안에 가족들을 설득해야만 해요. KYH87V님, 시간을 좀 더 벌어서 가족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빈님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가족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요즘에, 저 원래 되게 늦잠 많이 자거든요. 한 11시, 12시에 일어나고 이랬는데, 9시에 기상해서 내일 아침 로봇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하고, 애들 뭐 볼일 보는 거 그런 거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저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요? 라고 오뚜기 님이 하셨는데, 가족들이 반대하신 이유는 사실 저희 언니랑 아빠는 강, 동물을 저만큼 좋아하세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막 강아지나 고양이를 예뻐하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저희 때문에 참고 키워주시는 거죠. 근데 일단 진돗개고 하쿠도 고양이다 보니까 털이 엄청 많이 빠지긴 해요. 엄청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마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임남균님, 마타랑 하쿠는 몇 살 차이인가요?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마타도 이제 예상인데 6, 7개월 예상이고, 하쿠도 2개월 반쯤에 저희 집에 왔으니까 한 8개월? 7, 8개월 됐을 거예요. 홍기현님, 마당에서 키우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얼른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요. 결혼 허락받듯이 무릎 꿇고 진심을 전해봐요. 저 울며 불며 엄마한테 임시보호까지 허락을 받은 거예요. 두세 달 같이 살다 보면 가족분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거를 원해서 지금 데리고는 있는데,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제가. 음. 미용이 우선이네라고 치우천님이 하셨는데, 진돗개도 미용을 하나요? 아, 털을 밀면 털이 덜 빠지니까. 그것도 방법이긴 할 텐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야죠. 네. 제 요즘 고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음, 제가 마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마타 처음에 보호소에서 데려와서 병원에 데려갔을 때 모습이에요. 보이시나요? 귀엽죠?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집에서가 아니고, 엄청 순하고, 뭐라고 해야지? 겁이 되게 많아가지고 만지려고 하면은 오줌을 조금씩 찌리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고 저희 집에 데려갔을 때도 언니 방에서 문을 열어놔도 안 나오더라고요. 언니 방에만 있고 그랬는데 이제 예쁨 받고 하면서 애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이. 보낼 수가 없어요. 이승주님, 하쿠 마타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하쿠나 마타타 다들 아시나요? 다 잘 될 거야. 라는. 둘이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소소리님, 회사에서 회의를 하듯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발표를 해보면 어떨까요? 파워포인트 준비를 해서,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파워포인트. 학교 다닐 때 들어보고 저는 접해보지 못한 파워포인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마타가 어머니께 애교를 부리게 해보세요 라고 노즈님이 하셨는데, 마타는 애교 너무 많아요. 다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친구 데리고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책을 하면 사람마다 다 인사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말호스님, 하쿠 못 키우게 하면 북극곰 키운다고 해보세요.
협박, 협박이 통할까요? 북극곰 되게 새롭네요. 키울 수 있나요, 북극곰? 아, 대단합니다. 예, 북극곰. 북극곰도 되게 귀엽잖아요, 보기에는. 그죠? 라이온 킹 임남규님께서, 맞아요. 라이온 킹에 나온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마타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홍가연님, 맞아요. 맞아요. 그 동물, 전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우리 무슈 키울 때부터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아까 댓글에 무슈 그립지 않나는 댓글도 있었는데, 맞아요. 되게 많이 생각나고, 그거는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위안이 되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지만, 그렇다고 그 강아지 보냈던 무슈가 잊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치우천님이 북극곰은 잡다가 죽어요. 누가 죽죠? 북극곰이 죽나요? 저희가 죽겠죠? 아, 그쵸. 저희가 죽어요. 맞아요. 힘이 엄청 세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진다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북극곰 무서워요. 북극곰 사료값 때문에, 맞아요. 사료값 때문에 파산할 것 같다고. 맞네요. 사료를 엄청 먹을 것 같네. 맞아요. 김님이 좋은 결과 있기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해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좋은 결과 나면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어, 마타보다 훨씬 더 큰 개를 데려와 보세요. 활발한 애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쫓겨날지도 몰라요, 집에서. 부모님께 진심을 많이 어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진심을 뿜뿜님께서 하셨는데, 맞죠. 진심이 가장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소통을 할 때. 제 진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께서 마음을 여셔가지고. 가족들이 무슈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라고 하셨는데, 무슈도, 사실 무슈는 이제 저희 언니가, 수능 끝나자마자, 보호소였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왔을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키우면 안 돼? 이러면 무조건 안 돼? 이러니까 언니가 무조건 데려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도 이제 잘 키워줄 곳을 알아보겠다라면서 막 이제 입양 보낼 곳을 엄마가 찾고 계셨는데 저랑 언니가 울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엄마가 그럼 니들이 케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허락을 해주셨죠. 그래서 무주는 이제 저희 가족이 돼서 마지막까지 저희 품 안에서 잘 살다 갔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제 밑에 지금 와 있네요, 마타가. 심심한가 봐요, 마타가. 그쵸. 집이 아파트예요? 라고 건희님께서 하셨는데, 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거는 지짐이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면 큰 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짐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산책도 자주 시켜주고 제가 거의 매일 데리고 다니니까. 의왕님, 집에 허스키 키우는데 털 때문에 감당이 안 되네요, 유유. 맞아요. 털 감당 안 돼요. 털 관리 비법 있다면 공유하고, 공유 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털 관리 비법이 있나요? 자주 빗질 해주고. 이승주님, 근데 어머니도 힘드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거니까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 엄마도 힘드시죠. 이제 털도 그렇고, 동물을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오늘 말씀 주신 협박, 뭐, 이사, 진심 전하기 등등 다양한 조언 모아서 제가 좋은 결과를, 네, 나면은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해드리고 전달해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네, 오늘 진짜 많은 팁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럼 어, 네,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릴 시간인데요. 최근에 출연했던 로봇이 아니야 OST 중에서 제가 참 좋아했던 곡입니다. 담손의 공방,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일.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일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나는 정말 부러운 걸요. 더는 상처받기 무서워 뒷걸음 맞춰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내 맘 다치는 게 싫어서 언제나 한 걸음 뒤에 서 있네요. 자만스럽게도 마음을 주는 일 나는 왜 이리도 어려울까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하네요. 참 이상하죠.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일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나는 정말 좀처럼 잘 되질 않네요. 그때 당신처럼 그런 사랑 하고 싶어요.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일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나는 정말 좀처럼 잘 되질 않네요. 그때 당신처럼 그런 사랑 하고 싶어요. 네, 이번 코너는 배우도 아니고 DJ도 아니고 시청자 최수빈으로 돌아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시청 모드입니다. 제가 이번 코너에서 이야기하려고 가져온 건 영화랑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만한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바타랑 이프 올린데요. 다들 보셨죠? 제가 TV는 잘 챙겨보지는 않는 편이고 영화나 책을 즐기거든요.
특히 아바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이프올리는 또 여운이 진하게 남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아바타는 제가 처음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재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극장으로 달려가서 4D와 3D 버전으로 보고 왔습니다. 10년 만에 봤는데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름다운 판도라 행성에 사는 나비족을 다시 보니까 와,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여행가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2020년부터 아바타가 2편부터 5편까지 차례차례 개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 감동을 즐겨보세요. 아바타 정말 재밌죠? 너무 좋아요. 이프올리 진짜 좋은데 이프올리 최고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벤져스는 보셨는지요? 라고 물어보신. 네, 그죠. 어벤져스도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 게 어딨어, 진짜. 결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저는 아바타를 3D로 봤습니다. 저도 재개봉하신 걸 보셨나 본데, 저는 처음 봤을 땐 2D로 보고, 그리고 이번에 재개봉을 해서 4D로 봤는데, 맞아요. 아바타 3D로 봤는데, 아바타 문화 충격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네, 그랬어요.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행히 어지럽진 않았고, 그냥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아바타 봤는데 이프올리는 못 봤어요. 꼭 한번 보세요. 이프올리 정말 저는 꽤 어릴 때 처음 봤는데 엄청 그 여운이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마타가 탈출을 했어요. 마타가 탈출을 했네. 네, 어쨌든, 이프올리 얘기도 나왔는데, 이프올리 제가 다시, 저는 이프올리 되게 여러 번 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프올리의 명장면, 명대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프올리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을 걸 알면서도 택시에 타잖아요.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 사만다에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아, 그게 진짜, 그 대사가 진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가슴 저릿하고, 그쵸? 최준영 님이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영화는 장르 가리지 않고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바타 코스프레는 안 해보셨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 같이 아바타 본 언니가 자꾸 저보고 아바타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우겼는데, 코스프레 하고 싶지 않네요. 닮았다고 할까봐. 어, 농부쭈니 님이 인생을 아름다워 강추합니다. 저도 영화 얘기하면서 인생은 아름다워 말씀드리려다가 두 개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저도 그 영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이티 아바타 보고 울었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티는 너무 오래전에 봐서 그런지 기억이 거의 안 나네요. 다시 봐야겠어요. 우뚜기님, 이프올리는 어떤 영화인가요? 이프올리는,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인데, 약간의 판타지도 섞여 있는데, 제가 말했던 그 명장면이라고 했던 마지막쯤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해주는 대사가 있는데, 그 장면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노지님, 전 택시기사가 한 말이 기억에 남네요. 당신의 용기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 오, 맞아요. 새록새록 생각이 또 나네요. 그거 진짜 참 좋은 영화였어요. 저는 그 사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영화 봤는데, 그 위에, 머리 묶은이 좀 닮은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아바타 말씀하시는 거죠? 속상하네요, 정말. 누나, 연평해전은 봤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영화 봤어요. 영화관에서 보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았죠. 반지의 제왕 호빗 시리즈 또 다 봤어요. 말호스님, 아바타 안 닮으셨어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코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 그거 재밌게 봤죠. 코코 비행기에서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이제 그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다들 책 즐겨 읽으시나요? 저는 로맨가리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저한텐 이게 정말 1위예요. 제 인생 책인데 소설 속의 주인공이 14살 소년 모모인데 처음엔 10살로 알고 있다가 나중엔 14살이라는 걸 알고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아이 같은 소녀죠. 근데 읽다 보면 모모는 한 100년을 산 듯한 어떻게 말하면 철이 빨리 든 애 어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돈을 받고 창녀의 아이들을 돌보며 사는 로자 아줌마 그리고 로자 아줌마에게 맡겨진 모모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지치고 힘들 때 시는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읽으면 더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 소설 속의 모모는 아직 너무너무 맑고 순수할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들이 연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당연히 모르겠죠. 기댈 곳도 없는 모모는 그래서 더 어른인 척, 강한 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모의 삶에 대한 태도가 되게 가슴 아프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이만의 사랑법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로자 아줌마에 대한 모모의 깊은 사랑과 또 그 후에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아이의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정말 오랜 시간 울면서 많이 읽었고 마음속에 정말 오래 남았던 작품이에요. 어, 유명진님 지금 집에 있어요. 꼭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으면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예요. 농부쭈님이 뭔 책이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이 책은 자기 앞에 생 로맨가리의 책입니다. 응. 어, 네. 그리고 모모는 철부지라고 하셨는데 철부지 너무 마음 아픈 캐릭터예요. 네,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책을 막 이렇게 즐겨 읽는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들 책 읽어라 읽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숙제로 뭐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약간 되게 공부 같고 숙제 같고 이래서 강요당하는 느낌의 책은 공부, 책은 하기 싫은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덕혜옹주라는 책을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책을 이것저것 많이 보고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 가서 책 고르는 재미, 그런 것, 내 힐링의 시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책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엄마랑도 책이랑 뭐 이런 좋은 구절들 함께 막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럽니다. 알츠님, 1년에 1권도 안 보는데 꼭 읽어봐야겠어요. 이게 막 강요하듯이 읽어라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영화 보고 우리 드라마 즐겨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에서도 좋은 메시지들, 그리고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소리님 전에 추천해주신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있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읽어보셨나요? 그것도 너무 좋죠. 알랭드 보통 맞죠? 그 작가님 저 너무너무 좋아해요. 조선 왕조실록 재밌게 봤는데 보지 않았어요. 재밌나요? 한번 봐야겠네요. 페탕스님 저는 요새 알랭드 보통 작가 작품들 읽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알랭드 보통 작가님이 진짜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후벼 파시잖아요. 내 얘기를 하시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세요. 나 로봇 아니야님, 저는 요즘 백종원 성공 비결 책 보고 있어요. 아, 그런 책이 있나요?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어, 좋은 책도 많이 추천받고. 숲디는 만화책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만화책도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고. 홍기현님, 혹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나요? 아니에요. 읽지 않는 날도 있어요. 저도 책을 이제, 우리 왜 영화 볼 때 막 보고, 안 볼 땐 또 안 보기도 하고, 드라마도 볼 때 막 몰아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책 볼 때 막 보다가 또 막 바빠서 못 볼 때는 못 보기도 하고 그래요. 책 여러 권 추천해 주세요. 수능 끝나고 다 읽으려고요. 책 지금까지 잘 안 읽어서 대학 가기 전에 읽어둘래요. 라고 하셨는데, 책 너무 좋은 책들 많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여름,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였나? 제목이 살짝 헷갈리네. 그 책을 박연선 작가님 장편 소설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라는 책인데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진짜 공포 영화에 나올 만한 제목인데 공포 소설이라기보다는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통통 튀어요. 그래서 어, 정말 정말 후루룩 읽었던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설 쓴 작가님이 그 드라마 작가님이세요. 청춘시대, 연애시대 다들 아시죠? 그 드라마 썼던 작가님인데 그래서 그런지 대사도 하나하나 다 너무 재밌고 장면들도 생생하게 묘사가 돼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빠져가지고 끝까지 읽게 되는 흡입력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재밌는 책을 읽으면 주변에 막 추천하고 싶고 책 선물도 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더라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저희 매니저님한테 책을 선물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름 이제 고민해서 딱 선물을 이제 오빠가 좋아하실 것 같은 걸로 선물을 드렸는데 너무 고마워 잘 읽을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읽으셨더라고요. 아직 그게 한 2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읽으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땐 내 취향보다는 상대의 취향을 존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네요. 어, 조선 왕조, 아, 아, 조선 왕조실록하고 고려 왕조실록이에요. 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꼭 읽어볼게요. 예전에 엄마한테 추천받은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 어. 오, 진짜요? 나 드라마 연애시대 엄청 좋아하는데 라고 이승준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책 그럼 소설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추천하고픈 책 있으면 더 추천해 주셔도 돼요. 많은 추천을 받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거 꼭 읽어볼게요. 집에 가서도. 그럼 이제 마지막 곡을 들을 차례인데요. 그 곡을 포함해서 함께 듣고 싶은 곡 몇 곡 더 추천해 봤습니다. 제 추천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하시다면 음성 검색을 해보세요. 더 작고 가벼워진 스마트 스피커, 클로바 프렌즈 미니. 그럼 끝곡 로시의 스타즈 듣죠. 내 별자리는 상처투성이 자리 내 혈액형은 AB였죠 AB형 날 들킬까봐 매일 나를 숨겼어 I'm sorry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걸까 그런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까 내 목소리로 내 마음에 속삭여 Alright 길을 잃어버렸니 그럴 수도 있어 사람들의 그림자 뒤따라가지 마 잃어버린 나를 찾아줘 아무것도 아닌 게 내겐 어려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울고 싶을 땐 울어버리고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 마 밤하늘에 닿은 나를 난 그려봐 내가 만드는 나의 별자리 아무도 지우지 못할 나만의 빛으로 엄마 방에 불빛이 이제 꺼졌어 그 고단했던 하루가 잠들었어 나 왠지 그걸 보고서야 잠이 와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안쓰러운 마음 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소중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내겐 어려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울고 싶을 땐 울어버리고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만 밤하늘에다 나를 난 그려봐. 내가 만드는 나의 별자리 아무도 지우지 못해 나만의 빛으로. 그땐 내 잘못인 줄만 알아서 날려던지고 탓을 하고 그러다 혼자 서러워하고 나를 지우고 또 쓰고 아무도 아닌 내가 되고 이제 다시 그런 거 하기 싫어. 아무것도 아닌 게 내겐 어려워. 누가 내게 말해주면 좋겠어. 울고 싶을 땐 울어버리고 웃고 싶지 않음 웃지 말라고. 밤하늘에서 날 보며 빛나는 내 길을 가는 별 하나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매일 내게 말해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빛날 수 있게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만 반은 거짓말 절반은 진짜말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나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 꼭 안아주고 싶어. 하늘에 날갯짓을 한 흔적은 없지만 나는 이미 날았네. 하늘을 나는 목적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날면서 자유로움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다. 인생에도 우리가 살면서 흔적은 남지 않겠지만 행복했으면 그만이다. 수수에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 중에서 일부분 가져왔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내가 하는 것들로 이름을 떨치며 최고의 명성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건 역시 좋겠죠. 저도 순간순간 그것을 쫓은 적도 동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저 문장을 만난 순간 저도 모르게 행복했으면 그만이다 중얼중얼하며 폰에 문구를 저장하고 있더군요. 무엇을 쫓든 각자의 선택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행복하면 그만인 것을. 오늘 이 방송도 진행이 얼마나 매끄러웠는지 선곡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행복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바로 여기 라디오 아파트에서.